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사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한의 픽처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가변 ND 필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후속편으로서 가변 ND 필터에서 발생하는 컬러 시프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가변 ND 필터에서 컬러 시프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명부, 안부 전 구간에 걸쳐서 컬러 시프터가 균일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후보전 과정에서 발생한 편차만큼 그걸 보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가변 ND 필터에서의 컬러 시프터는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안부와 명부 부분이 개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글레어 반사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컬러 시프터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유는 가변 ND 필터의 태생 자체가 CPL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변 ND 필터의 컬러 시프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에 앞서 직접 반사와 그리고 글레어 반사 그리고 난반사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이나 우리가 금속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반사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물론 금속이라도 반사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글레어 반사의 영향이 많습니다. 글레어 반사가 물리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글레어 반사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을 때 표면이 맨들맨들하거나 그런 종류의 재질에 있어서 특히 글레어 반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종이와 같은 혹은 신문 이런 재질들은 난반사라고 해서 빛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발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빛이 반사를 합니다. 불은 같은 경우에도 난반사의 영역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촬영할 때 가변 ND 필터가 컬러 시프터가 발생하는 영역이 글레어 반사 영역이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글레어 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그리고 테스트 대상으로서는 경복궁 궁궐의 기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이 상당히 맨들맨들하고 지금 시간에 빛이 반사돼서 렌즈로 들어오는데 가장 쉽게 명확하게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대 이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부 영역, 그러니까 빛이 직접 와닿지 않는 영역에서는 사실 글레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글레어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늘진 영역에서도 나무 기둥이라든가 혹은 표면이 맨들맨들한 그런 재질에 있어서는 글레어 반사가 미세하게나마 발생은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글레어 반사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라서 글레어 영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진행을 하기에 앞서 노필터와 가변 ND 필터를 장착했을 때 색온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일단은 우선 맞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레이 카드로서 코닥 그레이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색온도를 맞추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재질은 난반사 재질, 종이이기 때문에 난반사를 유도를 하고, 그래서 가변 ND 필터의 색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 카드의 기준을 둬서 색온도를 맞췄고요.
노필터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6300K 정도의 색온도가 나옵니다. 근데 가변 ND 필터를 장착을 했을 때 5900K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색온도 변화라는 게 날씨 상황이라든가 그렇죠? 빛의 상황, 날씨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일단 난반사 재질인 이 그레이 카드를 테스트 해봤을 때 한 400K 혹은 300K 정도의 색 변화를 보였습니다. 틴트 값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요. 이 상태에서 노필터와 가변 ND 필터를 장착했을 때 하이라이트 영역, 즉 그레이 글레어 반사 글레어 반사가 발생하는 하이라이트 영역을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변 ND 필터를 장착을 했고요. 색온도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900K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틴트 값은 변화가 없고요. 히스토그램에서 레드와 블루를 잘 보시면 지금은 블루 계열이 강하게 살아 있고요. 지금은 레드 계열이 많이 살아나죠. 자, 특히 밝은 영역을 봐주시면 지금 레드 계열, 지금은 블루 계열. 빠르게 레드, 블루. 근데 안부 영역, 그러니까 그림 이제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히스토그램상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색 변화도 많이는 없고요. 근데 그와 달리 하이라이트 영역에서는, 특히 글레어 반사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지금 블루와 앰버 계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극적으로 변하고 있죠. 이게 이 변하는 구간이 CPL의 변하는 구간하고 동일합니다. CPL 할 때 90도로 회전을 하듯이 이것도 최대 지금 레드 계열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블루가 발생하는 영역까지 90도의 범위에서 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레드 계열이 가장 강한 상태이고요. 이 시점에서 블루 계열이 가장 강한 시점이 이 시점이거든요. 이게 지금 90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 해본 바에 의하면 이 90도 영역에서 블루 계열이 가장 강하고요. 레드 계열이 가장 강합니다. 여기서 45도 정도만 설정을 해 주시고 하시면은 색온도에서 가장 무난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하이라이트와 안부 영역의 색온도 차이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렸죠. 안부에서는 글레어 반사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미비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컬러 변화에 크게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글레어 반사가 발생하는 하이라이트 영역에 있어서는 컬러 변화가 앰버 계열부터 블루 계열까지 그 변화가 상당히 극심함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지금까지 CPL
필터로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필터가 상당히 두껍죠.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원래 컬러 시프터가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농도 값을 조정할 때도 색온도 컬러 시프터가 발생하지만 이 자체 체결된 자체를 돌릴 때도 컬러 시프터가 발생을 합니다. 밝기 조정뿐만 아니라 이 체결된 방향에 따라서 체결 각도에 따라서 색 변화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색 변화를 쉽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렌즈에 장착을 하게 되면 필터를 통째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헐거워져요. 네, 10불짜리 가변 ND 필터를 구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는 제거를 하고요. 이 두 개를 서로 맞물려서 레드와 블루가 가장 강한 90도 범위에서 이걸로 조절해서 45도 방향으로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테스트에서 가변 ND 필터의 컬러 시프트가 유독 하이라이터, 글레어 반사 영역에서 레드 계열과 블루 계열을 극과 극을 오가면서 변함으로 해서 실제 사진에서 화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영상이라는 게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연속성이 중요한데 매번 그 ND 필터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따라서 컬러가 심하게 바뀌어 버리면 아무래도 나중에 보정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질적인 이런 컬러 시프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상에 전혀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글레어 반사에서 일어나는 특이점을 찾아내고 그 특이점으로 인해서 이게 CPL에서 기인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45도 정도의, 그러니까 레드 계열과 최대 레드 계열이 심한 경우, 그리고 블루 계열이 가장 심한 경우, 그 중간에서 설정해서 촬영함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후보정 과정에서 간단하게 색온도라든가 틴트를 살짝만 조절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가변 ND 필터의 컬러 시프터 왜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변 ND 필터에 대한 리뷰 글들은 많이 봤습니다. 좋은 글들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이번처럼 어떤 컬러 시프터가 사실은 가변 ND 필터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리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